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하지만 하루 만에 경기도 파주 돼지 농장 2곳이 추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부터 인천 강화군에 있는 모든 돼지의 살처분에 본격 나서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와 육류 소비량.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가축 생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TV 화면에 나오면 너무 돼지들이 불쌍하고 그렇긴 한데 돼지고기 먹고 싶지가 않아요. 네. 진짜 고기를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요즘 육류가 증가하니까 육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끌릴 만한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오를 미래 식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고기를 대신할 새로운 고기. 미래 식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대체육을 소개합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미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이태원. 이 중에서도 요즘 인기몰이 중이라는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비결은 바로 특별한 메뉴 때문이라는데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음식들은 고기와 달걀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식 요리랍니다. 그런데 채식 레스토랑이라고 하기엔 메뉴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생김새며 냄새까지 영락없는 고기 같은데요. 보통 베지테리언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야채나 샐러드만 팔 거라는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는 거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대체육을 사용해가지고 채식이지만 좀 더 고기 맛을 내는 뭐 버거라든지 아니면 돈가스 이런 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럼 진짜 고기는? 진짜 고기는 1%도 안 들어가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선 미국의 한 식품 기업이 개발한 식물성 대체육을 사용합니다. 겉보기엔 일반적인 소고기 패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조리 방법도 실제 고기와 차이가 없어 요리사들 사이에서도 고기와 다름없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를 할 때 더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리를 할 때 여기서 나오는 향이라든지 스모키한 연기 그리고 기름이 이제 흡수하는 뭔가 이런 텍스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100% 식물 원료로 만들었지만 고기의 맛과 식감을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자를 때 서걱거리는 느낌까지 진짜 고기와 비슷한데요. 콩고기나 두부고기처럼 고기의 식감을 모사하는 대체 식품들은 많았지만 진짜 고기 맛을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체육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전 느낌이 입에 딱 들어갔을 때 육즙이 팍 터지면서 숯불향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나는 고기 냄새가 나는데 이게 고기가 1%도 안 들어갔다는 게 정말 안 믿길 정도로 고기 맛이 나고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대체육은 콩이나 현미 등 각종 채소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듭니다. 여기에 코코넛 오일과 붉은 비트즙으로 고기의 육즙과 핏물까지 살렸는데요.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천연 효모나 섬유질 등과 배양해 고기 특유의 식감을 살린 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됩니다. 중량이 같은 소고기 패티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은 높고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콜레스테롤은 들어있지 않다는데요. 식물성 고기는 채소와 콩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들어 기존의 동물성 육류를 통한 과도한 포화지방산 섭취나
동물 사육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 섭취 등의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인식이 큽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육류 소비 국가인 미국은 이 대체육으로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개된 뒤 화제에 힘입어 미국 레스토랑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나가고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점들 역시 앞다퉈 대체육 제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빌 게이츠 등 세계 유명 인사들도 대체육 투자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한 대체육 기업은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해 주가가 6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대세가 된 대체육,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고기 맛인데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데? 와, 지금까지 먹었던 가짜 콩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진짜 소고기 같아요.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약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식물성 대체육은 단백질이 부족한 채식주의자들에게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훌륭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육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핵심은 그 소스랑 식감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이제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대체 식품으로 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체육에 주목하는 건 채식주의자들뿐만은 아닙니다. 대학에서 축산식품공학을 전공하는 이준범 씨도 요즘 새롭게 대체육을 찾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축산 관련 전공을 하다 보니까 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대체 식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대체 육류가 많이 관심이 가서 한번 먹어봤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대체육을 접했습니다. 아직은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탓에 번거롭기도 하지만 다양해진 대체육 덕분에 여러 요리에 응용하는 것도 수월해졌다는데요. 이런 대체육으로 집에서 보통 어떤 음식 해 먹어봤어요? 햄버거류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덮밥도 몇 번 만들어서 먹어봤어요. 사실 대체육은 기존 육류 소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작지의 70%는 축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 대부분은 사람들의 식탁이 아닌 사육장으로 향합니다. 게다가 가축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고기 소비량은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육류 소비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축산물이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대체 식품들에 대한 개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육류에 대해서는 육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땅이나 물이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대체 육류에 대한 그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등에 따르면 소고기 1kg을 먹기 위해서는 물 15톤, 곡물 사료 16kg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환경을 생각해 조금 덜 먹어보자는 생각에 찾은 것이 바로 대체육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봤을 때는 이게 정말 고기랑 비슷한 맛이 날까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나 향이 생각보다 고기랑 비슷해서 조금 놀랐어요. 충분히 대체육이 정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있기 때문에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식물성 대체육 기업들도 자신들의 주요 소비층은 채식주의자들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맛과 영양학적으로 고기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고기처럼 조금 질긴 맛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도 좀 저렴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3년 유럽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대체육이 세간에 공개됐습니다. 바로 실험실에서 소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인공고기, 이른바 배양육이었는데요. There is quite some flavor with the browning, and I know there is no fat in it, so I didn't really know how juicy it will be. 1932년 영국의 처칠 총리는 과학 발전이 가져올 변화 가운데 배양육 시대의 도래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양한 대체육 개발이 기존의 축산업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체육 연구가 고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주고 상호 윈윈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시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고 대체육은 축산시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광받는 미래 고기는 또 있습니다. 비각이 인류의 삶을 다룬 영화 설국열차에서는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식량이 등장하는데요. 영화 속 이야기처럼 실제 곤충을 먹어야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곤충 같은 걸로 고기를 만든다 하면 드셔보실 생각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안 먹어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어요. 저는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관심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심스럽다고 해요. 먹는 거니까 일단. 곤충이 대체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국곤충요리연구소 송혜영 박사와 함께 한 식용 곤충 농장을 찾았습니다. 번들번들한 윤이 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상태 같은데요. 곤충은 이게 원래 친환경적인 환경에서만 클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배추를 줬는데 배추가 농약 핀지 한 보름 이상이 됐을 때 준 거는 괜찮지만 보름 이전에 준 거를 갖다 저희가 줬을 때 하루아침에 나와보면 아주 몰살하죠. 이곳은 식용 곤충 시장을 일찍이 개척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장입니다. 주된 수입원은 식용 귀뚜라미인데요. 연간에 300만 마리 이상의 귀뚜라미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깨알 같은 것이 막 알에서 부화한 새끼 귀뚜라미인데요. 이것도 귀뚜라미예요? 예, 어제 저희 부화돼서 분양한 거죠. 어제요? 예. 되게 작네요. 이게. 예, 1mm 정도? 귀뚜라미는 산란 후 40여일이 지나면 다 자란 성충이 됩니다. 현재 갈색 거저리, 메뚜기 등과 함께 식약처가 인정한 7대 식용 곤충 가운데 하나인데요. 왕성한 번식력을 자랑하지만 물과 먹이가 부족하면 서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족 포식이 심하기 때문에 습한 거를 좋아하면서도 습한 거에 얘네들이 약해요. 그래서 습하게 해주면 응애라든가 벌레 같은 게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건조하게 되면 말라 죽는 확률이 많아요. 귀뚜라미 다음으로 농장의 고수입원인 갈색 거저리, 밀웜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이 밀웜을 포함해
곤충 14종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곤충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고단백 단백질 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작은 면적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을 고기 생산량을 생산해낼 수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곤충을 먹는다는 건 여전히 낯설고 거북한 일입니다. 때문에 국내외에선 식용 곤충의 식품화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요. 파스타부터 달콤한 디저트까지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음식들은 실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곤충 음식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곤충 요리, 한식에도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수확 전 하루 반 정도 절식 과정을 거친 귀뚜라미를 말린 뒤 분말을 내줍니다. 그다음 밀가루와 10분의 1 정도의 비율로 섞어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주는데요. 굳이 뭐 원형을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요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면은 마음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분말 형태로 갈아서 이제 요리해도 네. 뭐 영양 자체에 뭐 변화는 크게 없는 건가요? 그건 없죠. 영양가는 함유되어 있으면서 형태만 바뀌는 거죠. 평범한 멸치 대신 밀웜으로 수제비 육수를 내주면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소고기에 비해 귀뚜라미는 불포화지방이 많은 데다 단백질도 소고기의 3배라고 하는데요. 맛은 고소해서 지금 먹는 거에서 비교를 하자면 무슨 새우깡? 즐겨 먹는 애들이 즐겨 먹는 새우깡이 있죠. 약간 그런 맛이에요. 얼핏 보면 일반 탕수육과 다를 바 없는 이 튀김은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인 군뱅이로 만들었습니다. 군뱅이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58g.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보다도 높다는데요. 탕수육과 비슷하니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먹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입안에서 고소하고. 이렇게 한두 번 먹어보다 보면 이 맛에 익숙해져가지고요. 이 맛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추억의 도시락 반찬 계란말이. 여기에도 곤충이 숨어 있을까요? 계란말이에 들어가는 밀웜은 건조된 것을 잘게 다져서 사용합니다. 고소한 맛 때문에 고소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밀웜은 해외에서는 햄버거 패티 등에 활용이 되는데요.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이런 데서도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이 곤충을 이용한 그런 요리들을 갖다가 팔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휴게소마다 곤충 버거를 사서 먹을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밀웜은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기름을 적게 써도 요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장점으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식용 곤충. 하지만 곤충의 잠재력이 무한하더라도 음식으로서의 위상을 찾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곤충을 거부감 없이 즐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건강에도 좋은 그러한 이제 요리 개발이 계속 된다면은 자연적으로 인식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발될 대체육은 일반 고기처럼 풍미와 식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대체육의 섭취를 통해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고기를 대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채식주의자나 동물 애호가를 위한 것만이 아닌 고기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데요. 맛과 건강, 환경을 모두 생각한 대체육에는 고기 맛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